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미국 증시 핀지닷컴에서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강보합으로 마감했죠. 12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 0.61%, 85.69포인트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12.82포인트 올라섰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지수는 2022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S&P 500 잠깐 보시죠. 지수 차트 4567.46포인트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네요. 지금요. 자,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 증시는 올라서고 있고, 이 다우지수는 1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게 있었냐?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특별한 내용은 없었죠.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이제 새벽이 되겠네요. 내일 새벽 FOMC 회의 결과 발표하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25bp 인상 가능성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25bp를 인상하게 되면 현재 미국 연준 금리는 5.25% 아니겠습니까? 5.5%가 되겠죠. 우리는 3.5%니까 미국과 금리 차이가 2%포인트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05포인트 상승 마감했고, 이걸로만 놓고 보자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제 상승 출발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은 극심한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죠. 특히 시총 상해, 어제는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외에 LS 일렉트릭 이런 LS 그룹주도 이 포스코 그룹처럼 2차전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러면서 폭등을 했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그 무거운 LS가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시죠. 어제 1275.4원으로 4.5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NDF도 비슷한 흐름이죠. 10년물 국채금리 3.91%,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79.64%입니다. 타이트한 글로벌 공급,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반영되고 있으면서 배럴당 80달러에 근접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반도체 ETF 소폭 상승했고요. VIX 13.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단에서 한번 보시죠. 종목단에서 한번 보시면은 S&P 500 매입을 보시죠. 자, 애플이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7% 상승했는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의 거래에서는 대략 0.89% 하락 마감하고 있죠. 하락 중에 있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실적을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예상치 정도로 나왔죠. 시장 예상 시장 예상치 정도. 근데 약간 표현은 좀 미지근한 실적이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시장에서는 이제 1.7% 올랐고,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상승이죠. 엔비디아가 2.39,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 이제 이것도 실적 발표했죠. 인텔, NXP, 온세미컨덕터 등, 아날로그 디바이스,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상승했고, 반도체 소부장도 1,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41% 하락 마감했고, 포드 2.72, GM 3.51, 미국의 자동차, 특히 이제 EV의 대명사인 테슬라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크게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 위에 LS 그룹주가 또 급등을 시켜놨고, 그러나 반도체 관련주로 좀 조정을 좀 보였고, 미국만 놓고 보자면 또 반도체나 특히 엔비디아로 표현되는 이런 종목이 좀 올려놨단 말입니다. 시간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하락했고, 구글은 시간에서 호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8% 넘게 급등하고 있죠. 조금 뒤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네. 자, 구글, 알파벳,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클라우드 부분에서 아주 좋은 성장을 좀 보이면서 시간에서 급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심리, 그리고 이 S&P 500 맨만 보자면 오늘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매기를 붙을 것이냐, 아니면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주춤하면서 또 다른 수혜주를 발굴하면서 그쪽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인가. 오늘 장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 업종을 보게 되면 오늘 금융이랄지 산업재랄지 헬스케어랄지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주춤했고, 기술주하고 원자재 정도 상승을 좀 보인 모습이죠. 자, 외신기사 몇 가지 보도록 하죠. 구글 알파벳, 이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에 힘입어서 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얘기죠.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7%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1.44달러. 시간에서 지금 현재는 8%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이 영상 보고 나서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하기 때문에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슬로잉. 천천히 좀 미지근한 이러한 에이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을 발표를 했죠. 에이저 클라우드 매출 성장은 지난 분기 27%에서 26%로 둔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보합을 이끈 원인이죠. 매출 전망치는 다 상회를 했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 부분 이 매출 성장이 소폭 좀 둔화되면서 시간에서 약보합을 좀 보였다. 그런 얘기가 됐고요. 자, 이 배터리 메이커의 최대 회사, 중국의 CATL, 매출로만 따지면 이제 CATL이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에서는 최대 기업이죠. 자, 여기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이 전기차 판매 붐에 힘입어서 무려 순이익이 63% 급증했습니다. 자, 매출은 56% 증가한 1,00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이 그림은 이제 CATL, BYD, 기타 이제 중국의 로컬 배터리 셀 업체인데, 점유율 혹은 이제 점유율이겠죠, 이게. 압도적이죠, CATL이. 그 D를 E는 이제 BYD. 자, TSMC가 29억 달러를 들여서 최첨단 칩 패키징 플랜트를 대만에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용량을 오늘 왜 그러냐?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이 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죠. 상당히 좀 중요하죠.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서 AI 관련 반도체 관련주가 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격 조정을 어느 정도 보이면 또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하다니 좀 부담스럽고. 왜 부담스럽냐? 분명히 성장했는데 실적 대비 단기 급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이런 겁니다. 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 대비하기 위해서 이 최첨단 패키징 확장 계획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TSMC의 이게 이제 COWOS 칩온 웨이퍼온 이 S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죠. 매우 부족하다. 이 용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애플은 이제 8월 3일 날 실적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할 것은 8월 3일 날 일정을 보게 되면요. 자, 애플 현지 시간으로 이제 8월 3일이니까 8월 4일 새벽에 애플 실적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4일이죠. 근데 그 전일 유상증자 권리락이 또 발생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근 SK 이노베이션 주가도 좀 오르고 있죠. 애플 지금 이제 이건 이제 프리뷰이기 때문에 맥이랄지 서비스 부분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할 것이라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구리와 원자재 가격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원자재주 올랐다. 뭐 그 얘기죠. 여기 뭐 원자재가 올랐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 대략 좀 살펴봤고요. 자, 국내 증시 참 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내 증시는 요 시총 순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총 순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시총이 45조입니다. 현대차를 앞질렀어요. 기아차도 앞질렀고요. 에코프로가 전체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 다 합쳐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12위입니다. 기아보다 앞서 있고 네이버보다 앞서 있습니다. 뭐 대단하죠. 뭐 시세는 시세에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자, 시총 상위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약보업이었고 포스코홀딩스 2.49.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수급상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집중적으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아니겠습니까? 어제 외국인이 어제 수급상 1조 3천억 넘게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이 또 반대로 1조 3천억 넘게 순매수를 보였는데 가장 순매도가 컸던 종목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1조 3천억째 순매도 있잖아요. 그만큼 또 포스코홀딩스를 개인 투자가가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포스코홀딩스는 기간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죠. 자, 요걸 보시죠. (7월 25일자) 보겠습니다. 어제 포스코홀딩스 보게 되면 외국인은 1조 3천억 넘게 순매도, 개인은 1조 2천억 순매수, 기관은 1,000억 원 순매수. 야, 완전 뭐 최근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은 계속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물론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지 아니면은 또 다른 흐름으로 좀 전개될지 그 부분. 이격은 좀 벌어져 있죠. 이격은 벌어져 있고 이 포스코 그룹의 어떤 밸류체인 보게 되면 뭐 회사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급상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당한 조정받게 되면 한번 사봐야지 이런 생각은 다 누구나 있을 수 있겠죠. 단기 이격이 좀 크게 나와 있고 외국인 매도수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 말이죠. 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잠깐 보시죠. 여기 보게 되면요. 네. 자, 코스닥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어제자 외국인이 4천억 넘게 3거래 연속 순매수 보이고, 반면에 이제 개인은 또 에코프로를 집중적으로 또 매도를 하고 있죠. 3거래 연속. 야, 에코프로 BM 어떠냐? 외국인 사고 개인은 네, 순매도입니다. 개인은 3거래 연속 순매도예요. 최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땡긴 것은 외국인이나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께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급등시키게 되면 못 가는 주식 다 때려 팔아치우고, 야, 이제 날아가는 주식 사보자, 이런 심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를 좀 주의하죠. 뭐 있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죠. 지금 현재는 순환매가 또 어느 쪽으로 올 것인가. 지금 마치 뭐 2차전지가 아니면 2차전지의 핵심 대장주가 아니면 주식이 아닌 것 같은, 주식은 오로지 그쪽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심리를 좀 이끌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장마감 공시에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시간에 어떤 흐름이 있냐. 중해제약 EUB가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 쭉 보시죠. 금양 4% 넘게 또 올랐네요. HD 현대 일렉트릭, 이쪽은 뭐 HD 현대 전선 관련주들은 다 실적이 좀 좋죠. 어제 LS 일렉트릭 실적도 후실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형주는 SK이노베이션 1.46, 포스코홀딩스가 1.2%, 포스코퓨처엠 1.17% 올랐네요. LG화학 0.5, 2차전지 관련주가 시간에서도 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죠. 나인테크, PNK 피부 임상연구, 대봉 LS 쭉 보면 거의 뭐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세 이어졌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시간에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잠깐 보시죠. 에코프로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0.31% 강보합으로 끝났고, 에코프로 BM은 2.49% 시간에서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말이죠. 자, 어제 특징주, 포스코 그룹주의 LS 그룹주, 에코프로는 장중에 130만 원을 돌파하게 됐고, LS 그룹주 배터리 사업 모멘텀에 LS 일렉트릭 뭐 후실적 기대에 이제 급등. LS는 이제 상한가, LS 일렉트릭도 그 20% 넘게 급등하게 됐죠. 뭐 그겁니다. 지금 뭐 이거 에코엔드림 배터리 양극재 70% 차지, 전구체. 그러니까 이제 또 양극재 가니까 이제 전구체 관련주들도 뭐 덩달아 좀 뛰어오르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전선주의 이제 코스닥에서는 코스닥이 아니라 뭐 코스닥의 JIP나 거래소의 하이브 같은 엔터주가 또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는 종목 대장주 위주로 극심한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극심한 차별화가 오늘 끝나냐? 뭐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 수는 월등히 좀 많아지고 몇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지 아니면 이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될지 보셔야 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급등한 종목은 또 속도 조절 좀 나오겠지만, 최근 행태를 보게 되면 뭐 5일 이동평선을 깨뜨리자는 한 또 조정, 그러니까 5일선 위에서 살짝 숨고르기를 좀 보인 다음에 또 치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시장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2차전지 내에서
덜 오른 쪽 대형주들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냐.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대형주 내에서 말이죠. 네, 한번 봐야죠. 자,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군들 체크를 했고요. 오늘 일정, 오늘 일정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쭉 보게 되면 오늘 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고 버넥트라는 종목 신규 상장도 있고 그러한데 또 공모주 시장도 좀 뜨겁고요.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26일이죠. SK 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LG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SKI테크는 실적 발표 있고 현대차 실적 발표 여기 현대차를 제가 안 써놨는데 잠깐 현대차 볼까요? 자, 현대차도 자 보면은 7월 26일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7월 26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 자, 기아는 이제 7월 27일이네요. 내일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현대차 실적 발표할 때 2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환율 동향 보게 되면 3분기 환율 이런 걸 좀 고려했을 때 현대차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스탠스가 좀 바뀌는지 이런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반응, 차익 실현으로 나서냐, 그렇지 않느냐, 단기 변곡점에 좀 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